SG골프앤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오늘은 14라운드 경기 보내드립니다.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바둑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팀 승수도 중요하지만 개인 승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팀 승수가 동률이 나는 팀들이 제법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개인 승수를 또 이제 먼저 따지니까 개인 승수 1승 차이로 뭔가 순위가 엇갈릴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14라운드는 안동 투어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9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주간 방송은 저희 K바둑에서 맡았습니다. 네, 정규 리그는 양대 리그로 총 18개 팀이 참가를 하고요. 총 17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은 양대 리그 상위 4개 팀이 8강으로 토너먼트 단판 승부로 치르게 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3번기로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지난 13라운드 드림리그 순위입니다. 김포 원봉로엔스가 10승을 하면서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2, 3, 4위권까지는 승수가 비슷합니다. 네, 지금 5위와 6위에 처해 있는 서울 압구정이나 전북 아시아 펜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이제 그 앞으로 남은 라운드 뭔가 4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승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매직리그 13라운드 순위표인데요. 매직리그도 대구 바둑협회가 10승을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바둑협회가 과연 끝까지 이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경기 바이오제맥스나 서울 푸른돌팀 또 9승으로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4라운드 대진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팀과 순천만 국가정원팀이 맞붙었고요. 아산 아름다운 CC팀이 대구 바둑협회팀과 만났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서울 푸른돌팀과 만났고요. 김포 원봉루엔스가 경기 바이오제맥스와 만났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화성시팀과 서울 키바팀은 함양 산삼팀과 만났습니다. 전북 아시아펜스가 서울 압구정팀과 만났고요. 부산 이붕장학회가 울산 금화건설과 광주광역시가 인천 SRC팀과 만났습니다. 네, 14라운드에서는 전북 아시아펜스와 서울 압구정팀이 맞붙었는데요. 이번 오더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 글쎄요. 일단 이 시니어 선수와 여성 선수 크로스 대결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되겠고, 이제 주니어 선수들끼리의 대결 뭐 항상 중요하죠. 이게 보통 주니어 선수들 쪽에서 한 2승 정도 가져가면 거의 그 라운드를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선수들끼리의 대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빡빡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오더로 보입니다. 네, 전북 아시아펜스와 서울 압구정팀은 7승의 동률로 지금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번 판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문찬웅 선수와 엄동건 선수가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승 팀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8승으로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라운드가 오늘을 포함해서 총 4라운드밖에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두 팀 모두 승리가 좀 간절한 상황.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대결하는 두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주니어 선수들의 대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14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압구정팀과 전북 아시아펜스팀의 대국 모습입니다. 서울 압구정팀 뭐 정말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팀인데 전북 아시아펜스와 너무나 중요한 경기 맞붙게 되었어요. 시니어 선수와 여성 선수가 크로스로 만나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전북 아시아펜스 문찬웅 선수와 서울 압구정 엄동건 선수가 3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문찬웅 선수는 전기대회에서는 내셔널리그에서 뛰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리그에서는 전북 아시아펜스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 자체도 약간 톡톡 튀는 그런 바둑을 두는 선수이고요.
서울 압구정팀의 이제 엄동건 선수는 이제 연구생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선수. 네.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그 아마 랭킹은 44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엄동건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네, 엄동건 선수는 이제 막 20살이 된 선수인데요. 네. 연구생 1조 1위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력이 상당히 네. 이제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내셔널 바둑 리그 같은 경우에는 또 전력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나 엄동건 선수 역시 입단 후보로 이제 항상 거론이 될 만큼 굉장히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문찬웅 선수는 사실 좀 경험이 풍부한 선수죠. 사실 연구생을 졸업한 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렀고요. 이 바둑 스타일도 약간은 좀 독특한 편입니다. 네, 성격도 되게 통통 튀는 성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엄동건 선수는 2019 LG배 아마 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좀 형들이랑 둬도 밀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연구생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한 판을 최선을 다해서 두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데 조금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한두 판 정도 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추어 다른 선수들은 보통 이제 뭐 내셔널 바둑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많으면 두 판이 진행되지만 다른 아마 대회는 뭐 더 많은 판수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대회에서 연구생 출신 선수 중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도 아마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고 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셔널 바둑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생에서 아주 이제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어떤 경우에는 좀 바로 적응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선수들이 있죠. 엄동건 선수는 좀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동건 선수 보니까 약간 아이돌의 어떤 외모를 연상케 하는 꽃미남 네. 외모인데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네. 엄동건 선수 보고 진짜 아이돌 같다. 바둑계 아이돌 같다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백대현 해설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네. 정말 그 훈남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동건 선수를 봤었는데요. 그때는 되게 통통하고 귀여웠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네, 남자가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일단 어김없이 3-3 침입하는 수. 이 수는 뭐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3-3 침입하는 수는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선수들의 바둑을 보면 좀 일부러 안 두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뭔가 인공지능 포석,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포석도 조금 더 자신이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약간은 이제 연구가 좀 덜 된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선수들마다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시니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포석,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겠죠. 여성 선수들이 그리고 시니어 선수보다는 약간은 더 많이 보편적으로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초반 포석에서 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싸움들이 치열하게 펼쳐지거든요. 네. 지금 두 선수를 놓고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일단 엄동건 선수가 좀 더 이 초반 포석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찬웅 선수는 이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런 노련함을 가져가는 선수고요. 문찬웅 선수는 물론 승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좀 바둑 두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찬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도장 사범을 할 때 잠시 이제 좀
뭐 직접적으로 가르쳤던 건 아니지만 바둑을 이제 몇 판 둬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톡톡 튀는 네. 그런 학생이었고 바둑에 대한 어떤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둑 자체를 즐기는 그런 선수이고요. 지금 좌하 쪽에서 3-3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백이 손을 빼고 우하 쪽으로 걸쳐갔습니다. 네. 이곳을 일단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흙이 이제 받는 수 중에 입구자, 날일자, 뭐 혹은 붙이는 수 이런 정도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협공하는 게 요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네. 협공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둔 날일자나 입구자를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날일자는 이제 인공지능이 좀 선호하는 수법이고 입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일자보다는 느리지만 좀 더 단단한 형태를 가져가는 수법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일부러 안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양걸침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좀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질 않은 것 같습니다. 문찬웅 선수는 지금 초반부터 손을 2번이나 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문찬웅 선수 약간은 독특한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두는 거 요거보다는 뭔가 자신의 개성 있는 수를 자꾸 두려고 조금 생각하는 그런 선수이고요. 네, 본인이 좀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엄동건 선수는 변 쪽으로 두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양걸침하는 수가 낮게 가는 수가 이제 좀 더 많이 나오고요. 높게 가는 수도 가능하고요. 사실 가장 쉽게 두는 수 중에 이렇게 3-3 들어가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 3-3을 들어간다면 좀 돌을 끊으면서 막아야 될까요? 네, 흑도 지금 여기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양걸침을 했을 때 낮게 가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마 이렇게 붙여가게 될 것 같고요. 젖히고 이렇게 붙인다. 지금 실전은 높게 갔어요. 그리고 두 칸 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전은 높게 가면서 여기를 이제 붙여간다면은 이렇게 가서 이건 이제 알기 쉽게 좀 실리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높게 갔을 때도 여기 붙이는 수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수를 더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각 팀 선수들이 초반 포석에서 좀 괜찮은 수, 유력한 수들을 좀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는 뭐가 유력해? 이렇게 물어봐서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초반 포석 그런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팀별로 서로 사용하는 포석이 좀 비슷한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 선수들끼리 좀 모여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문찬웅 선수가 이제 높게 양걸침하는 형태를 취하자 엄동건 선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가는 건 이건 다음에 이제 한 수를 더 지킬 때도 이 자리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높게 있다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렇게 지키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엄동건 선수가 한 칸으로 둔 자리에 붙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순간에 손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여기서 손 빼는 건 일단 백에게 이런 자리를 허용했을 때 아무래도 좋은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상황 아니고서는 거의 움직여 갑니다.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붙이는 수, 여기 붙이는 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붙이는 수 정도거든요. 이제 여기 붙여가는 것도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젖혀가고요. 여기를 막는 다음에 이렇게 한 점을 끊어 잡는 형태가 나옵니다. 좀 바둑이 이 싸움 자체가 피곤해요. 왜냐면은 이 패라는 변수가 있고, 이 모양 자체가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따내고 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패라는 변수가 늘 산재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붙여갔을 때 아예 이제 젖혔을 때 막지 않고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을 따내게 되면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고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여기 흑돌이 있기 때문에 흑도 뭐 이렇게 싸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것이 가장 쉬운 형태인데 지금 배석에서는 약간 불만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붙여가는 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수고, 여기서 이제 예전 정석에서는 이렇게 늘어가는 수를 많이 뒀는데 3, 3에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 모양보다는 위쪽으로 느는 수가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3, 3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치받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건너 붙여 간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은 백이 좀 힘겹습니다. 다시 이 붙이는 모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엄동건 선수도 위로 붙였는데요. 예, 이런 모양. 이런 정도라면은 일단 서로 해볼 만한 형태로 보입니다. 엄동건 선수는 지금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문찬홍 선수는 좀 바로바로 두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 포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최근에는 전체적인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되면서 프로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마추어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의 바둑을 보면 초반에 밀리면 그것을 좀 극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자, 지금도 3-3에 들어갔고 결국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막아서 버틴다면은 이것도 가능은 하겠죠? 축으로 지금 당장 뭐 축은 잡히는 백이 네,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네, 젖혀갔고요. 그럼 백이 막아서 들 수도 있겠네요. 예, 축이 유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배석이 어떤가? 아, 그 자리였어요. 문찬홍 선수는 이도를 뭔가 조금 압박을 하겠다. 이 네. 자리도 뭐 시원하게 금방 나왔습니다. 뭐 이 수가 원래 있는 수이긴 해요. 이걸 젖혀간다면 이것을 붙여가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젖히면은 이렇게 호구쳐서 다시 여기를 젖히고 있는 형태가 나오면 이제 끊는 수가 가능해지죠. 받아줘야 되는데 한 점을 잡는다면 아무래도 이건 백이 득이겠죠. 다시 그래서 이 자리를 갔을 때 붙여가면 흑도 젖혀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대쪽으로 젖히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오히려 백이 여길 젖혀가면서 받아준다면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고요. 네, 지금 실전에도 반대쪽을 젖혔죠. 문찬홍 선수는 좀 감각적으로 바둑을 두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감각이 좋아요. 네. 굉장히 이제 개성 있는 그런 또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대국에서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흑계 입장에서도 그냥 받아주기는 좀 억울하죠. 이렇게 받아줘도 이건 이제 끊어가고 늘어서 이게 돌이 자꾸 이쪽에 놓이면 이 돌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늘어주는 것도 좀 당한 것 같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잡아가는 진행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끊는 맛을 노리면서 또 씌우는 자리 같이 노릴 수 있고요. 이 싸움도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우화에서 좀 복잡한 형태의 진행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엄동건 선수는 굉장히 신중한 선수 같아요. 네, 대체로 이제 그 연구생 출신 선수들이 네. 뭔가 그 시간이 있는 바둑을 좀 많이 두거든요. 속기 바둑보다는. 근데 이제 연구생에서 졸업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대회는 다 이제 속기 바둑을 또 많이 둬요. 그래서 그 성향 자체가 연구생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은 약간은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좀 후반에 가서 불리해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내셔널 바둑 리그는 그래봤자 이제 30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30분은 금방 시간이 흘러가죠. 내 시간도 금방 가지만 또 상대방의 시간도 금방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엄동건 선수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이런 무대에 많이 설 텐데 속기 바둑에도 좀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엄동건 선수의 이 아마 랭킹이 지금 44위인데요. 네. 사실 엄동건 선수 이제 그냥 실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건 순위가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아마 랭킹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회를 좀 치르면서 성적을 좀 내야 되고요. 또 이 내셔널 바둑 리그가 이 아마 랭킹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시즌이 끝나면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연구생을 갓 졸업한 이제 이런 선수들이 순위권에 없는 선수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회 자체가 이제 처음인 선수들도 많고요. 네. 근데 엄동건 선수는 2019년에 LG배와 바이링배 아마 대표로 선발되면서 좀 점수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좀 깊어지는데 자, 이곳을 늘어가면은 뭐 백이 사실 늘고도 되지만 더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가도 사실 이곳을 다시 이제 끊어가기에는 흑계 모양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끊었습니다. 막아가는 것도 역시 끊고 들어서 지금 이미 수일기를 다 마쳤네요. 네, 지금은 여기 막아야 되겠죠. 이곳에 한 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잡아도 이것은 뭐 이제 밀어가게 되면 이 한 점이 거의 통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네. 한 점 빵 따냄 해도 이건 불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찬홍 선수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아마 이 다음 응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혹시 씌워갈 수 있느냐. 씌워간다고 해도 뭐 이 흑돌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더라도 또 여기도 선수가 듣고 있고요. 네. 뭐 쉽게 잡힐 돌은 아닌데 또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패감이 문제가 되니까. 초반이라 패감이 없으니까요. 예. 뭔가 지금 어디에 둘지는 좀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빵따냄을 해서 여기 하변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는 그림. 흙도 한 수를 지킬 텐데 네, 이렇게 지켜서 완벽한 집이라면은 가장 좋은데요. 뒷맛이 조금 나쁘긴 하죠. 이런 곳을 붙여가는 곳을 비롯해서 날일자 가는 자리. 이렇게 잡는다면 이제 가장 확실하기는 한데 뭐 이런 그림이라면 이제 백도 여기를 늘어간다든지 하는 그림.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간격이 좀 넓어서 그래도 제 생각에 이건 좀 흙이 편하지 않겠나 싶어요. 흙이 침투를 하더라도 좀 백이 한 번에 집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민 끝에 착수를 준비하는데요. 아마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아가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을 막는다면 이 돌이 좀 약한 돌인데 흙이 밀어간다면 이제 집으로 바뀌니까 근데 막고 나서의 행마가 어려워서 지금 두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막았고요. 단수까지 아예 바로 교환하네요. 저는 이제 씌워가는 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흙의 행마는 어디가 될까요? 흙은 여길 받아주고 싶진 않아요. 받아준다면 이 교환이 그래도 약간 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때 이렇게 씌워갈 거고요. 물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 밀어간다든지 했을 때 좀 신경 쓰이고 고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중앙으로 뛰어간다? 이거 뭐 이제 가장 단순한 수법이긴 한데 일단 끊어지는 자리도 약간 눈에 보이고요. 오히려 이 돌도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의 안형을 좀 확보를 하면서 이 백도를 압박하는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백이 함부로 이렇게 씌우기가 어려운 게 이 돌이 지금 못 살아 있어서 뭔가 붙여 나간다든지 했을 때도 백이 좀 의식이 되죠.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엄동원 선수가 이제 또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곳을 지키고요. 여길 가고 여기도 이제 뭐 다 받아주면서 뭐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백이 이런 자리 갔을 때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사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이제 버티는 수가 될 것 같고 가장 무난해 보이기는 그냥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좀 무난해 보입니다. 이것은 백도 여길 끊어가는 싸움이 가능해요. 네. 단수를 치고 젖힌다면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끊고 또 끊고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서 지금은 축에 걸리게 되네요. 예, 축으로 걸리죠. 그리고 백이 끊어서 싸우게 되면 흙 모양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흙이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동건 선수는 하변과 우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찬웅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네, 엄동권 선수는 아마 이 호구 치는 수와 이렇게 가는 수 두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뛰어가는 건 너무 단순해 보여요. 네. 뭐 좋은 자리기는 하지만. 예,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이 두 선수는 지금 팀이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라서 더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제 14라운드인데 지금 8승 팀들이 지금 거의 이제 뭐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네.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팀들도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7승 팀은 일단 그 이번 라운드도 만약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은 갈수록 이제 4강 진출, 그러니까 4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두 팀이 드림리그에 함께 속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전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패배하는 팀은 4강에서 조금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네,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두 칸 다가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100도 이제 뭐 끊어가는 거 기세로 보이고 아니면 이제 역으로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씌워가서 다시 여기 이제 지킬래? 하고 응수를 좀 물어볼 수도 있긴 있겠죠. 네, 문찬홍 선수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끊었어요. 끊을 생각이 있었네요. 예. 이 단수 칠 때부터 여기 받지 않는다면 끊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네. 자, 흑도 지금 이렇게 싸워야죠. 아래로 치고 두는 것은 중앙이 너무 두터워지고요. 아까 보여주신 변화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지금은 이제 흑이 막을 수 없고 결국 이어야 되는 형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지금 귀에 흑이 살 수는 있는 거죠. 예, 뭐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네, 이제 중앙에 끊어진 흑돌과 백돌이 좀 전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찬홍 선수도 일단 뭐 이돌은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졌지만 네. 이 내점을 공격하면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 보이고요. 여기는 가야 되겠죠. 흑이 역으로 이런 곳을 가게 되면은 백이 넘어가는 자세 자체가 좀 상당히 눌리는 형태고, 예, 그 자리는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흑은 어떻게 행말할까요? 이곳을 이제 바로 움직여 나간다면요. 네, 돌이 이렇게 가면서 이 돌도 다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흐름이라면 이건 문찬홍 선수가 조금 기분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역으로 뭔가 이 돌을 먼저 공격하는 수, 예, 그 자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느낌인데요. 받아준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먼저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여전히 여기 또 붙여나가는 맛이 있죠. 싸움이 어려운데요.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바꿔치기가요? 백이 이런 곳을 이제 뭐 씌워가고 네. 여기를 이제 버리고요. 이곳을 하나 더 지켜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늘어서 일부러 좀 움직이게끔 유도하면서 싸움을 한다든지. 네, 거기도 선수란 얘기죠. 여기가 지금 왜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냐면 손 빼면은 여기를 붙이고 젖혀가면 간단하게 패가 됩니다. 네. 이 패가 되는 건데요. 근데 초반이어서 패감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곳을 지켰다가는 여기 뭐 악수패를 사용하면서 패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 두고 이 패만 이긴다면은 그만큼 큰 패니까요. 그렇죠. 이게 타격이 크죠. 네. 그래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주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뭔가 쉽게 좀 잡힐 것 같은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패가 최선이네요. 백이 뒀을 때요. 네. 달리 이제 뭐 이렇게 치중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게 흙이 좀 안형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돼도 이게 뭐 만년패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붙여서 패하는 게 이제 가장 간명하죠. 뭐 지금 엄동건 선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받고 백이 어느 쪽으로 백은 일단 우상 쪽에 받겠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길 갔을 때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정말 서로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도 뭐 이제 이렇게 가는 수, 이렇게 가는 수, 아니면 여길 먼저 공격해서 이렇게 가는 수, 다양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돌도 여기도 못 살았고 여기도 못 살았거든요. 이게 좀 문찬홍 선수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둔다고 해도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를 다시 잡아두고 이런 모양. 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엄동건 선수 뭐 금방 초읽기에 몰리겠는데요. 그만큼 후반에 좀 자신감이 있다는 말도 될까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초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거기 들여다봤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활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지켜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이렇게 씌워서 바로 잡는 수는 잘 안 됐습니다. 약점 때문에요. 그렇죠. 여기를 뛰어나가고 가장 쉽게 이렇게 끊어가면 여기 잡히는 맛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들여다보는 교환이 있으면은 이 수로 잡혔어요. 그럼 4점을 네, 움직이기가 어렵죠. 백이 바로 잡으러 갈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이제는 뭐 백이 꼭 여기 늘 필요 없이 네. 이런 자리를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이런 진행이라면 일단 문찬홍 선수가 그래도 괜찮은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환을 해준 게 좀 악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이득인데 네. 지금 이 4점이 잡힌다라고 보면 이건 악수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엄동건 선수는 우변의 흑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되는데요. 여기 들여다본 거는 일단 돌을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이 뭐 잡는 수를 두게 되면은 흙도 여기 결국 둬야 돼요. 이제 다만 이런 쪽에 이제 선수 활용할 수 있어서 여기 뒷맛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긴 해야 되겠죠.
그 교환까지 이 잡아달라는 주문이에요. 잡아준다면은 그때 이제 지키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변의 둔수가 좋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예, 이 교환이 약간 득이란 얘기죠. 네. 근데 엄동건 선수도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씌우면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도 받아주고 그때 잡는다면 이 공격이 어떨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붙여서 움직일 수도 있죠. 여기 이제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이 자리도 갈라가는 수와 끊어가는 자리 좀 노릴 수가 있겠죠. 네. 문찬웅 선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깔끔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요. 뭔가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동건 선수도 고민이 되겠죠. 그냥 끊어야 되나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나. 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좀 선수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아마 끊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끊어가고 잡혔을 때 이게 뭐 명확하게 흙이 좋다 그런 상황이면 끊어가겠지만, 예, 지금도 움직여 가잖아요. 붙여서 움직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문찬홍 선수처럼 저렇게 수를 뒀을 때 반발하는 수단까지 생각을 하지 않나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아주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이면 싸워야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죠. 여기서 뭐 완벽하게 모든 수를 다 보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것을 본다면은 사실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문찬홍 선수는 지금 엄노건 선수가 끊어두지 않은 자리를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예, 지금 문찬웅 선수는 오히려 이제 이 흑도를 압박하겠다는 얘기인데, 엄동건 선수도 그냥 호락호락 이렇게 쉽게 받아줄 것 같진 않아요. 이건 다음에도 이제 또 공격당할 여지도 좀 있고요. 그럼 좀 위쪽으로 나오는 방법을 택할까요? 그렇죠. 이런 곳을 뭔가 갈라 나온다던가, 네. 글쎄요,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붙이고 젖혀서 나온다던가,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이 싸움도 사실 어렵고요. 이 돌도 약하기 때문에. 붙이고 젖힌다면은, 이렇게 있는다면 지금은 백도 이렇게 늘어서 싸울 수 있긴 하겠네요. 이곳이 입구자로 간다면은 나와서 또다시 끊어가는 싸움이 가능해서, 치고 나온다면 늘어서. 싸움 재밌네요. 여기가 지금 일단 밀고 끼워가면 자체로는 잡히는 형태인데, 네. 또 이 돌도 걸려 있어서. 이런 싸움이 된다면 재미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제일 무난하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수인 것 같아요. 건너붙이면은 뭐 이렇게 늘어가서 일단 이런 싸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붙이고 끊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밀고 나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초반부터 좀 서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싸움이 나오는데요. 이 싸움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 바둑의 어떤 주도권,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네요. 네, 지금 우변 쪽에서의 전투가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찬웅 선수와
엄동건 선수의 경기. 지금 초반부터 두 선수가 굉장히 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싸움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